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오예진의 외신톡 오예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참 여러 주제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뭐 금 관련 종목, 금 관련 ETF에서 배당주 등등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항상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디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면요. 관세 폭탄 남발하면서 이 트럼프 당선 이후 미증시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나스닥이 지난해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다 토해낸 데 이어서 간밤 미증시에서 다우와 S&P 500도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좋지 못한 소식이죠.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유,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이고요. 대중 관세 폭탄도 예상대로 강행한다고 밝히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미국의 대선일로 돌아가 보면은 이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다음 날부터 미증시가 랠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증시를 랠리하게 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미국 증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무관세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했던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선 바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의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다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타스 합작 공장을 캐나다에서 운영하면서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사가 나온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3월 5일 수요일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을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재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게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기조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요. 오늘 온종일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전화가 들어왔대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일시 정지가 아니라 너희가 더 노력하면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참 말이 좀 세지 않나요, 여러분? "너희가 더 노력하면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정말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관세가 중간 지점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일정 부분 협력을 하긴 하겠지만 전면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부가 발표 이후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죠. 뉴욕에서 런던, 도쿄까지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1.2% 하락하면서 선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자동차와 은행 주식이 상승하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이렇게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생각만 들더라고요. 불안하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그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비교적 안전을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 ETF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에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조차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배당 ETF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The three dividend ETFs I'd buy if I were starting over.
만약 내가 투자를 다시 한다면 매수할 배당 ETF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Thanks to my father, I got the investing bug rather early in my life. 아버지 덕분에 다행히 인생 초반에 투자 문제를 겪어봤대요. Although I'll always want to own individual stocks, the value of exchange traded funds for dividend investors is hard to ignore today. 항상 개별 주식을 소유하고 싶긴 했지만 오늘날 배당 투자자들을 위한 ETF의 가치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If I were starting over as a dividend investor, I'd buy SHOOT, SPYD, and the IVO. 배당 투자자로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SHOOT와 SPYD, DIVO를 매수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과 키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저자가 누구길래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이 저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루벤 그렉 브루어라는 사람인데요. 프로필 보시면 여러 언론사에 기고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작가 겸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언론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나스닥, 모틀리플, 마켓인사이더, 야후 파이낸스 등등 굉장히 저명한 곳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실력은 저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 팀랭크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분의 주식 커버리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죠. 사실 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인데 찾아보니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참고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저자이자 배당 ETF를 추천하는 이분의 이야기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